이 팔을 칼로 절단하기로 한 거지. 이 왼팔을 본 상어가 그것을 삭혀버렸다면? 1935년 4월 25일 호주 시드니의 쿠지 아쿠아리움. 이날 이곳은 많은 관람객들로 붐볐는데요. 바로 얼마 전 쿠지 해변에서 구출해낸 뱀상어가 오늘 선보이기로 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관람객 속 드디어 이 뱀상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뱀상어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아픈 듯 좀 비실비실 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몸부림을 치며 무언가를 토해냅니다. 상어가 토해낸 것을 본 사람들은 경악하게 되는데요. 상어의 뱃속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상어를 잡아온 쿠지비치 일대는 원래 상어의 출몰이 잦았던 만큼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었고, 경찰은 누군가 수영하다 또 상어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요. 얼마 후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어의 뱃속에서 나온 팔의 주인은 상어에게 잡아먹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잡아먹히기 전 이미 살해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5년 4월 17일)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해변인 쿠지비치에서 뱀상어 한 마리가 포획됩니다. 이 뱀상어는 길이는 4m, 몸무게는 무려 500kg 정도였는데 쿠지비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채로 발견되어 이 구조된 뱀상어가 인근 쿠지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1935년 4월 25일 호주 현충일인 앤잭데이를 맞아 시드니 인근의 한물간 휴양지였던 이 쿠지비치 내 쿠지 아쿠아리움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전 쿠지비치에서 구조된 뱀상어를 오늘 선보이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뱀상어를 보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는데요. 뱀상어는 본래 성질이 매우 포악해서 바다의 호랑이라 불리는 데다 새로 들어온 이 뱀상어는 길이가 무려 4m나 되는 큰 크기라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안성맞춤이었죠. 새로운 뱀상어를 선보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을 한몸에 봤더니 뱀상어가 갑자기 심기가 불편한 듯 몸을 뒤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입에서 무언가를 연이어 토해내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온 건 새, 두 번째는 쥐였죠. 마지막으로 어떤 동물을 내뱉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서 이게 어떤 동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대체 뭐지?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더 자세히 보려고 몰려들었는데 상어가 토해낸 동물의 정체를 확인하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상어의 입에서 세 번째로 토해낸 물체는 동물이 아닌 사람의 왼쪽 팔이었죠. 관람객들은 저 바다 호랑이가 사람까지 잡아먹었다며 수군댑니다. 쿠지 아쿠아리움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경찰을 부릅니다. 사실 시드니에서는 쿠지비치에서 상어 조심해 라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이 쿠지비치 일대가 원래 상어 출몰이 잦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는 빈번히 일어났었고 상어가 팔을 토해내자 사람들은 당연히 또 어떤 사람이 저기서 수영하다 상어한테 잡아먹혔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상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하기에 이 상어의 몸속에서 나온 건 오직 왼쪽 팔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물에 빠진 혹은 이 수영을 하던 사람의 팔만 뜯어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하지만 또 이렇다 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어의 몸속에서 나온 왼쪽 팔은 이 잘린 면이 상어의 이빨 자국이 아닌 마치 흉기로 자른 듯 깔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팔의 주인은 상어에게 잡아먹혀 사망한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그 시신이 토막난 상태로 바닷가에 뿌려졌으며 그렇게 토막난 시신 중 왼쪽 팔을 이 상어가 삼켰다가 소화되지 못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던 단순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살인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어가 뱉어낸 이 왼쪽 팔, 그건 과연 누구의 팔이었을까요? 경찰은 이 비극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피해자의 신원 파악인데요. 경찰은 신원 파악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상어의 뱃속에서 발견된 이 왼팔이 어깨 축지에서 손끝까지 5손가락이 다 있었고 또 팔의 안쪽에는 두 사람이 권투를 하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심지어 손목에는 밧줄에 묶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만큼 왼쪽 팔의 상태가 훼손이 거의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난관은 바로 닥칩니다. 상어의 위액이 하필이면 이 손가락의 지문을 먼저 손상시켜버린 바람에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경찰은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이 안쪽에 새겨진 문신을 떠올렸고 곧바로 수사를 공개 수사로 전환시키며 이 문신 사진을 언론 등에 노출하며 피해자를 수소문했죠. 그리고 며칠 후 신문에서 해당 사건을 봤다는 에드윈 스미스라는 남성이 경찰서에 연락을 해옵니다. 아마도 그 피해자가 우리 형인 것 같아요. 그렇게 경찰서에 에드윈 스미스가 찾아왔고 에드윈 스미스가 수사팀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네는데요. 그 사진 속 남성의 왼쪽 팔에는 발견된 왼쪽 팔과 동일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의 이름은 제임스 스미스. 동생 에드윈의 증언에 따르면 상어가 발견되기 열흘 전인 1935년 4월 7일 형 제임스 스미스가 시드니의 또 다른 해변인 크로놀라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 세실 호텔이란 곳에서 투숙을 했고 여기서 동생인 에드윈 스미스와 통화를 했는데 휴가를 떠나고 이튿날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동생의 증언으로 경찰은 발견된 왼팔의 주인이 제임스 스미스라 결론 지으며 즉시 제임스 스미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제임스 스미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제임스 스미스는 영국 출신의 전직 복서로 쿠지 해변 근처 글래스드빌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스미스가 이 당구장 운영 외에도 다른 일을 하나 더 하고 있었던 게 밝혀지게 되는데 바로 불법 도박과 약을 밀매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임스는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다 사망하게 된 걸까요? 제임스의 동생 에드윈 역시 애초에 제임스가 크로놀라 해변에 간 게 휴가가 아니라 약 밀매 때문에 간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 그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인 4월 7일 제임스가 세실 호텔에서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패트릭 프레디와 술과 카드게임을 즐겼고 친구 패트릭이 이 근처 해안가에 별장을 렌트했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에 경찰이 패트릭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해군과 공군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수사를 했지만 패트릭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해요. 경찰은 패트릭이 렌트했다더니 별장을 수색을 해보는데 누가 봐도 이곳에서 제임스를 살해했다는 게 유력해 보였다고 해요. 별장 주인은 패트릭이 렌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별장을 반납했고 청소를 하기 위해 들어가 보니까 침대의 시트와 베개가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경찰은 이게 범행 증거를 지우려 한 시도가 분명하다 생각했고 한 가지 가설을 내세우죠. 제임스가 패트릭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렇게 술에 취한 제임스를 별장으로 데려와 패트릭이 살해를 했다면 그리고 커다란 양철 트렁크 안에 제임스의 시신을 옮겨 바다에 던져 유기하려고 했는데
제임스의 팔 하나가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자 이 팔을 칼로 절단하기로 한 거지. 그렇게 잘려진 팔은 로프로 트렁크에 꽉 묶은 채 바다에 버려졌는데 바닷속에서 트렁크에 묶인 이 왼팔을 본 상어가 그것을 삭혀버렸다면? 꽤 그럴듯한 가정이었지만 이 또한 추측일 뿐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채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던 중 제임스가 실종된 그날 그 별장 근처에서 패트릭을 태웠다는 택시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패트릭이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꼭 안고 있었고 매우 불안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패트릭이 내린 곳은 이 지역 유명 사업가인 레지널드 홈즈의 집이었다고 얘기하죠. 이 레지널드 홈즈라는 사람은 호주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대부호로 꾸준한 기부 활동과 갖가지 자선 사업 등을 통해 많은 호주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유명 인사였어요. 그런데 이 증언으로 레지널드 홈즈가 너무 수상해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중들 앞에서 존경받던 자선 사업가였던 홈즈가 뒤에선 약 밀매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5월 16일 패트릭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레지널드 홈즈 역시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경찰은 레지널드에게 그날 패트릭이 찾아와 무슨 말을 했는지 추궁합니다. 그런데 이 레지널드 홈즈가 자신은 패트릭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며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된 지 4일 후인 5월 20일 돌연 아무것도 모른다던 레지널드가 자신의 스피드보트에서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지만 다행히 총알이 관자놀이를 비껴가며 극적으로 생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식을 되찾은 레지널드는 결심이 선 듯 수사팀에게 모두 털어놓게 되는데요. 상어가 뱉어낸 왼쪽 팔의 주인 제임스 스미스 살인사건. 과연 그 전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임스 스미스, 패트릭 브래디, 레지널드 홈즈는 사실 3인조 범죄단이었습니다. 레지널드는 쿠지 지역에서 3대째 보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매우 모범적인 모습으로 평판이 좋은 사업가였는데요. 하지만 알려진 모습과는 달리 뒤로는 제임스와 패트릭과 함께 약 밀매, 또 보험 사기 등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위조 전문가였던 패트릭의 경력을 살려 수표 위조까지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독했던 세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제임스가 자신의 몫을 더 많이 요구하면서부터였는데요. 패트릭은 제임스가 돈을 더 가져갈 만큼 이 일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마지막 보험 사기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레지널드 역시 사정이 좋지 않아졌죠. 이렇게 서로의 지분 다툼이 심해지다 결국 패트릭이 제임스를 별장에서 살해하게 된 겁니다. 패트릭이 레지널드를 찾아온 그날 그가 택시에서 안고 있던 건 제임스의 왼쪽 팔이었다고 합니다. 패트릭이 제임스의 시신 중 왼쪽 팔만 남겨둔 이유는 레지널드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데요. 레지널드를 찾아간 패트릭은 제임스의 팔을 보여주며 내가 제임스를 살해했으니 나 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피 자금으로 500파운드를 내놔. 돈을 안 주면 너의 정체도 폭로할 거야 라며 협박했고 그렇게 패트릭은 제임스의 왼팔을 남긴 채 떠났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레지널드가 제임스의 팔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그 팔을 하필이면 이 수족관에 잡혀온 뱀상어가 삼켰다는 것이 이 레지널드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이 밝혀낸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호주 최대의 미제 사건, 샤크함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호주 최대의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사건이에요. 분명 전말이 밝혀졌고 범인도 잡았는데 미제 사건으로 끝난다? 과연 이게 어떤 이유일지 이제 남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호주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샤크함, 상어팔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어요.
계속해서 자신은 아니다, 모른다며 그 증언을 거부하는 패트릭의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 레지널드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패트릭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기로 했죠. 하지만 문제는 재판 하루 전인 6월 11일. 레지널드가 아내에게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며 밖으로 나섰고 그렇게 6월 12일 새벽 1시 20분경 시드니 중심가의 도로 위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피격당해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3발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건 제임스 살인사건의 재판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경찰에게는 이제 패트릭의 죄를 입증시킬 유일한 수단인 증인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순간이었죠. 당연히 패트릭의 사주라고 의심이 되었지만 목격자도 증거도 없어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레지널드의 죽음은 당연하게도 제임스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일한 증인인 레지널드가 사망하게 되자 패트릭 측 변호사가 모든 증거는 경찰의 심증일 뿐이라 강하게 주장했고 토막살인을 증명하려면 팔 말고 다른 몸의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라며 검사에게 큰소리쳤죠. 군경이 쿠지 앞바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다른 시신 조각은 끝내 수거되지 않았고 팔을 뱉어낸 뱀상어의 배를 갈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패트릭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1965년 4월 72세로 숨을 거두기까지 패트릭은 자신은 레지널드도 제임스도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며 죽는 순간까지 결백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해자도 피해자도 사건의 정황도 모두 드러났지만 어느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은 샤크암 사건은 현재까지도 호주 최고의 미제 사건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다고 합니다. 1935년 호주 시드니의 쿠지 해변에서 구조된 뱀상어가 아쿠아리움의 많은 관광객들 앞에서 사람의 왼쪽 팔을 토해내며 시작된 사건. 당연히 상어에게 먹혔을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왼쪽 팔은 살해당해 토막나서 채웠고 그의 신원을 파악하게 되며 사건의 정황 모두 드러나게 되는데요. 6월 12일 제임스 살인사건의 재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일한 증언을 해줄 증인이 의문의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 유력한 용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버리게 되며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전말이 모두 밝혀졌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호주 최대의 미제 사건 샤크암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